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송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시장 열면서 좀 월요일인데 기분 네. 좋게 시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20% 넘는 급등세가 쭉쭉 나오더라고요. 예, 오픈베이스뿐만 아니라 뭐 네. 줌인터넷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다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지난 종목들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이 오픈베이스인데요. 제가 목표가를 일단 3,200원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재매수의 관점으로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3,200원을 익저가 라인대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크게 급등이 나왔어요. 거의 뭐 상한가원 저리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현재 지금 20%까지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를 다시 한번 제가 높여드리도록 할게요. 3,400원 또 3,500원 라인대, 3,500원 라인대를 익저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4,000원 이상으로 돌파를 했을 때 다시 한번 4,000원을 익저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줌 인터넷도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포털업계 3위고요. 또 구글까지 합치면은 우리나라 국내 포털업계 4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AI 또 그리고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상승이 나올 때마다 또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기업이 줌 인터넷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목표가를 4,85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5,000원을 훌쩍 뛰어넘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다시 한번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다른 뭐 데이터 관련 종목들, 데이터 뉴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는 이미 수익 실현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매수의 관점은 다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줌인터넷 오늘은 좀 수익을 챙기시고 또 다른 종목들 그리고 또 다른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알려주셨던 두 종목도 한번 리뷰를 해주셔야겠죠?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머큐리입니다. 그래서 네. 5G의 탄탄한 모든 라인업을 다 갖춘 기업이다라고 말했고 정부 여당 1호 공약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갭상승 한 3% 가까이 갭상승을 출발했다가 지금 뭐 데이터 솔루션 또 데이터 뉴딜 관련 종목들 외에는요. 전반적으로 좀 힘이 살짝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갭상승한 이후에 마이너스 1.83 정도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또 가장 강력한 수혜주이기 때문에 오늘 잠시 숨고르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지금 현재 홀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2,000원 라인대 잡아드렸죠. 그래서 12,000원까지 편안하게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똑같습니다. 9,750원까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750원까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린 종목이 푸른기술이에요. 남북 경협주의 철도주 중에 가장 강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드리고 그날 종가까지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서 매수한 가격대에서 5% 이상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은 좀 개파락한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만 보지 말고 우리가 남북 협력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미국에서 비핵화의 진전에 보조를 맞춰라라는 말이 나오면서 약간의 실망 매물이 좀 나온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 오히려 지금 북미 대화에 대해서 균형 있는 그리고 또 유연한 접근법을 제시했으니까요. 조만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북미 협상, 비핵화 협상은 정치적 호재죠. 그래서 최근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조만간 북미 협상, 또 실무 협상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강한 모멘텀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요. 오늘은 약간 일시적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똑같이 19,000원 라인대 그대로 유효하고요. 손절 라인대는 15,500원 라인대를 잡고 그때까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머큐리와 푸른기술 지난주 금요일에 알려주셨는데 이 두 종목 모두 여전히 홀딩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살펴봤던 종목들 리뷰를 마치고요. 이제 오늘 새롭게 저희가 알아볼 섹터를 봐야 될 텐데 네. 어떤 섹터부터 확인해 볼까요? 일단 이태원 클럽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재확산되는 거 아니냐, 제2의 네. 팬데믹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시장에서 팽배한데요. 그에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 섹터를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네, 정말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결국 다시 한번 좀 반발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대거 오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물어볼게요. 네. 지금 코로나19 관련주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지금은 멈춰야 됩니다.
오히려 좀 달리자라고 추진력 있게 달려가실 줄 알았는데 네. 멈추자는 의견을 주셨어요. 왜인가요? 제가 일단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진단키트부터 시작해서 마스크, 또 그리고 뭐 손세정제, 각종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방대하게 많은데요. 왜 지금은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을 신규 매수에 접근을 하지 말고 새로운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태원 클럽바 주말 동안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었어요. 이태원 클럽바 수도권 집정 발병으로 인해 가지고 대규모 확진으로 지금 현재 뭐 79명, 8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상태고요. 2차 감염, 3차 감염으로 다시 한번 제2의 팬데믹에 대한 우려와 확산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교육부와 질본에서 등교, 고3 등교가 13일인데요. 그거에 대한 긴급회의를 내리지 못하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교를 미뤄라라는 국민청원이 지금 16만 원을 넘어서 17만까지 지금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교육부는 오늘 결정을 못했고 내일까지 이제 발표를 한다 그랬는데 확률적으로는 이번에 연기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은 지금 그걸 보고 뭐 아이스크림 매주라든지 또 YBM이라든지 그런 관련 종목들을 지금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도박성이 짙다라고 말씀드릴 위험하죠.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에서도 계속해서 미룰 수만 없는 상황이고요. 또 그렇다고 국민청원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상태고 네. 이미 지금 교육주들이 온라인 교육주들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미 그에 따른 연기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의 관점은 접근을 좀 자제하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그리고 코로나 제2차 팬데믹 현상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959 콜센터에서도 한번 수도권 집단 발병에 대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정부가 잘 초기 대응을 잘 해가지고 확산을 막아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아직 연락이 안 되고 또 전화번호를 허위로 작성해가지고 네. 역학조사가 좀 힘들다라는 말들은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잘 잡아냈을 때 지난번에 955 콜센터처럼 집단 발병을 잘 잡아냈을 때 오히려 관련 종목들의 변동폭은 굉장히 확대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태원 클럽발 수도권 집단 발병을 잘 막아낸다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계속해서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섹터를 제가 한 섹터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힌트는 최근 1월 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기념해서 특별 연설을 했던 거를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책을 다시 강조를 했는데요. 관련 종목들, 디지털 뉴딜, 언택트, 비대면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면은 코로나19가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급등이 나올 수 있고요. 네. 또 만약에 이태원 클럽발 확산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잘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관련 종목들은 2년 동안, 3년 동안 정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이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코로나19 관련 종목들, 마스크,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을 신규로 매수하기보다는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오히려 디지털 뉴딜 관련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보신다 그러면요. 안정적으로 어떤 방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알려주실 종목이 좀 힌트를 많이 네. 흘려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교육주는 아니다라고 딱 단적을 지어주셨고 그럼 오늘 저희가 알아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또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다우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전에도 이런 네. 관련 비대면 언택트 관련 종목으로 참 많은 종목을 네. 살펴봤었는데 다우데이터는 대장주로 봐야 되나요? 대안주로 봐야 되나요? 사실 뭐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좀 대안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언택트 수혜주들, 나무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 머큐리도 마찬가지고 줌인터넷 그리고 또 보안 관련주인 라온시큐어까지 계속해서 뭐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목표가 그 이상의 수익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우데이터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요. 일단 다음 키움그룹 아실 겁니다. 키움증권을 많은 네. 분들이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아실 텐데 거기에서 지배구조가 최상위 지배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키움증권의 서버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주로 관리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회사인 뭐 키움증권 또 그리고 다우기술 같은 경우가 주가가 현저하게 좀 과대나폭이 나왔던 상태이고 현재 지금 바닥을 다지고 안정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오픈베이스 그리고 또 데이터 솔루션과 함께 같이 디지털 뉴딜의 가장 강력한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현재가에서 지금 10%대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리가 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맞아요.
드렸다시피 지금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2, 3년 동안 가장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섹터고 그리고 코로나19가 만약에 다시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비대면 관련 수혜주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대응을 잘 한다고 한다면요. 오히려 투자의 맥점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뭐 샘표도 있었고요. 네. 급등했던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가 투자의 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저가는요. 11,500원 라인대를 잡아 드릴 텐데요. 11,500원 종가상 이탈 시 손저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물량 소화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가볍게 목표가를 터치할 거로 좀 판단되고요. 그리고 또 목표가는 14,500원, 14,500원 라인대를 네. 잡고 대응하면요. 목표가를 좀 넉넉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종목들의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넉넉하게 14,5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겠고 14,500원 돌파 시 다시 한번 14,000원 라인대를 익저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디지털과 관련한 이 뉴딜 정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네. 갖고 있는데 섹터도 다양하잖아요. 네. 오늘 알려주신 종목은 사실 클라우딩과 관련한 종목인데 네. 보안주도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안주는 제가 지난번에 라운시큐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가장 큰 화두는 나중에 보안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관련 종목들 뭐 라운시큐어부터 시작해서 K사인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라운시큐어도 제가 목표가를 3,200원 잡아드렸는데 지금 목표가를 터치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다우데이터를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알아볼 종목은 다우데이터입니다. 목표가 손절가 잘 기억을 해보시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섹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어떤 섹터인가요?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섹터인데요. 네.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 또 들고 오셨는데 과연 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비메모리 반도체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여전히 달려도 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좀 급했네요. 네. 여전히 달려야 되고요. 제가 ISC뿐만 아니라 LB세미콘 계속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네. 당연히 이것도 정부 정책 수혜주입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속해서 제일 첫 번째로 새로운 먹거리를 인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가장 먼저 얘기를 했던 건데요. 오히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세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네. 섹터를 또 한 번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종목이 저희가 이전에 봤었던 뭐 ISC나 네. LB세미콘 봤던 종목일까요? 아니요, 비메모리 아까 순환매가 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칩리스 업체입니다. 네. AD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AD 테크놀로지는 네. 이 이제 섹터에서 대장주로 봐야 될까요? 예, 맞아요. 칩립스 업체에서 국내 최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파운드리 하면요, 대만의 TSMC를 많이 아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지난해에 거기와 계약을 하고 있다가 지난해에 계약을 해지했고 다시 한번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1분기 영업이익 또한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218%나 증가한 37억으로 기록을 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도 96.6% 이상 상승한 597억으로 증가를 했고 올해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칩립스 업체가 뭐냐라고 궁금한 분들이 맞아요. 분명히 많을 텐데 팹립스가 이제 설계 업체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가 이제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팹립스와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의 생산 공정을 중간에 가교하면서 제품을 디자인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칩립스 업체가 국내 최대 기업이고요.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실적 또한 뒷받침되는 아주 안정적인 비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AD 테크놀로지를 알려주셨는데 실적까지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네. 가격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세우면 네, 좋을까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우데이터와 별개로 약간 스윙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가 기준에서 26,500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까지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고 박스권 하단 부위를 제가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29,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23,5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릴 텐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칩립스 업체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주신 종목 AD 테크놀로지고요. 역시나 목표가 손절가까지 잘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보이기는 하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종목들을 빼고는 대부분 종목이 좀 하락하고 예. 있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시장 이야기 네. 우리 또 김종 매니저가 해주시잖아요. 네, 일단 주말에도 온라인 강연회를 통해서 오히려 디지털 뉴딜 관련 종목들을 유심히 봐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아침에 시황 전략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샵 2034 김준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가 하나 갈 겁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카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가지고 매일 아침에 자세한 시황 전략을 적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 마감 4시에 내일의 시장 전략 그리고 5월 달의 투자 전략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김준호 매니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